휴일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러가지 여론조사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사하는 기관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26일, 27일 새벽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될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일까? 민주당은 예상했던 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만약 민주당이 치르려면 저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공천입니다. 공천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당이 조폭 집단입니다. 조폭 정당이 되면서 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 다음 국민의힘, 여권은 이런 상황을 모두 예견하고 있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26일 한다라고 합니다. 원내대표 후보들이 나오는데 그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또 바꿔야 할 겁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 또 바꿔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 참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일이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잘못되어가는, 꼬여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꼭 그 꼴이다라는 점이고요. 여권은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요즘은 산책을 하면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완연한 가을 기운입니다. 참 이 기상이변, 기상변화로 가을이 없어졌다, 봄 가을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실제 없어졌고 올 가을이 좀 일찍 왔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일찍 오게 되면 또 겨울도 일찍 오는 게 아닌가라는 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볕이라고 하는 이 가을볕의 그 독특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봄볕과는 또 다른, 봄볕이 좀 싱그럽고 이렇게 포근하다면 가을볕은 풍성하다라는 느낌, 농염하다, 이런 게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또 가을볕만의 이 느낌도 참 즐기고 싶은데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 이 하나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시간이 가면서 언제나 이게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이 느낌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휴일을 맞아서 제가 한 번 더 송은재TV의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물론이고요. 제 멤버십 회원들 중 분께서 이 멤버들 한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제가 더 뵙고 싶습니다. 송은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뵙고 싶고 저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이게 전국에 걸쳐서 계실 텐데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만나는 게 좋을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도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서도 그 댓글을 통해서 정말 언론에 나지 않는 것들, 정말 알고 싶은 것들, 제가 취재를 좀 깊이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싶은 게 계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취재를 해서 언제든지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의 친구, 송은재TV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휴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입니다. 6주 만에 40%를 회복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RN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40%였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3.3%포인트 올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57.4%였습니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우려했던 지금 TK와 PK 지지율입니다. 큰 폭으로 내리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PK는 6.1%포인트, TK는 6.5%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주 대비. 부산, 울산, 경남은 51.8%, 대구, 경북은 56.3%. 이게 정확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10% 정도의 여력은 더 있습니다. 역시 누가 뭐래도 TK, PK가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건 뭐 분명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여기에 화답하는, 호응하는 이런 많은 작업들, 노력이 있어야겠다. 김기현 뭐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곧 바로 2023 대백제전입니다. 공주에서 열린 이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뭐 미국을 다녀왔지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대백제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충청 지역에 이 백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이 날 겁니다. 요즘은 뭐 신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게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전략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지율이 참 문제입니다. 지지율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 이 여론조사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막혀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치, 공정,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은 피의자입니다. 갖가지 사법 리스크,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토착 비리라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정치권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가 됐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저런 쇼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협치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간절한 사람이 협치 대화가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이제는 굉장히 국정에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외교가 잘 풀려나가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 소위 개딸들을 지칭을 해서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다. 나라 정상화를 향한 도도한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잔당들의 저항은 낭랑거철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귀가 이 수레를 막는 이런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온전한 법치주의와 합리적 상식이 통하는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민생 경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런 이제 지도부가 없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협치도 하고 국회도 정상화를 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제 법치 정상화된 모습으로 민생 경쟁을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는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진행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모두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 여권에 대한 이제 믿음, 책임감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게 되면서 지지율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느냐? 뭐 박광원이가 누워있는 이재명을 찾아가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공천 거래를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친명 반명 나뉘어서 서로 먼저 제안을 했다. 공천을 보장하라 그러면 뭐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지겠다,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거래를 했다. 뭐 서로 쓰레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선수들끼리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뭐 언제는 그러면 뭐 고고했습니까? 다 하는 이야기죠. 공천권을 당대표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당대표직을 그만두라. 적정한 시기에 당대표직을 그만둔다. 완전히 공천권에 손대지 않는다. 뭐 이런 약속을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대표직 그만두라는 소리죠. 이재명은 이제 못하겠다. 뭐 거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죠. 타협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뭐 어느 쪽이 그걸 뭐 제안을 했든지 뻔하지 않습니까? 선수들. 뭐 서로가 지금 다 간절했던 거죠. 지금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입니다. 당이고 뭐 이런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개인 공천 받아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99%입니다. 친명이든 반명이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를 해서 그런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가 성사가 되지를 않았다. 뭐 뻔한 겁니다. 그 옆에서 듣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확답을 주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일단 부결시켜라. 그러면 뭐 확실한 답을 내놓겠다. 못 믿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가장 문제는 정청래입니다. 이 최고위원회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청래는 계속 뭐 당을 완전히 조폭정당으로 만들어서 지금 수박을 색출해 내겠다.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뭐 공산당이 아니라 완전히 조폭입니다. 조폭.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정청래 자기 개인의 지금 공천권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답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을 완전히 쪼개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쓰러지고 나면, 구속이 되고 나면 민주당의 다음 대권주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총선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권주자가 총선을 이끄느냐 이끌지 못하느냐는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러 명의 대권주자가 있다. 민주당은 지금 뭐 대권주자가 거의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이낙연 정도 이외에는 지금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당조차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분당으로 못 가면 돈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선거 때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수백억 원의 그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먼저 못 나가는 겁니다. 당을 못 깨는 겁니다. 그 다음 확실하게 내세울 대권주자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당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당이 깨면 먼저 깨는 쪽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등 떠미는 겁니다. 지금 서로 나가라 이 소리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정청래를 비롯해서 친명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뭐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구속되었을 경우나 구속되지 않았을 경우나 어느 것을 보더라도 박광훈에게 저렇게 덮어 씌워서 권력 투쟁으로 가버리면 지금 친명 몇 명은 자기들 살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자기가 사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금 개딸들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저걸 박광훈에게 다 덮어 씌워서 지금 반명들 색출 작업을 한다. 저렇게 조지면 당장은 지금 뭐 친명 세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명 반명들, 그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긴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개딸들의 저 행동은 곧 소멸합니다. 소위 노사모가 그랬고 대깨문이 그랬고 지금 또 개딸로 와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당이 되면 민주당은 완전히 둘 다 망한다라고 보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을 해서 이걸 얽어매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뭐 개혁적인 모습이다 이러면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거기에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딸들이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친명들도 자기들이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비명 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구속이 된 이후에 어떻게 지금 타협을 할 것이냐. 공천입니다. 공천을 놓고 어떻게 야합을 할 거냐. 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정청래의 정치 행태는 언제나 뭐 저런 식입니다. 앞뒤 가리지를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 개딸들만 쥐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 자기 혼자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렇게 되면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중요한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구속이 거의 확실한데 구속이 되면 민주당은 못 버팁니다. 지금 지도부는. 뭐 이재명은 끝까지 버티겠다. 옥중 공천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더 이제 쪼개지고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최고위원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수습해야 될 사람이 차기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뭐 대부분 이재명과 친한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과 친한 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과 뭐 친한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치력으로 뭐 배신자도 있고 이 중에는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정도로 지금 당을 수습 못 합니다. 자신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 박범계가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는데 자신은 이번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박범계도 이 사태를 수습 못 합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구속이 되지 않으면 그럼 민주당은 살아날 수 있느냐, 친명은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돈 봉투 게이트에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 19명입니다. 현재까지 줄줄이 소환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송영길 소환이 될 거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검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다가 될 수도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재명의 추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대북송금,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정자동 뭐 등등 또 많은 사법방해, 그런 많은 이재명의 비리 혐의들이 또 새로운 비리 혐의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검찰의 수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안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국회, 정기국회 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11월 되면 본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가 나서서 당을 저런 식으로 조폭으로 운영을 하고 당을 쪼개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어떻게 하면 구속 이거라도 피해볼까, 거기에 따라서 정청래를 저렇게 하도록 지금 지시하고 응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옆에서 이 지켜보는, 들여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스스로 죽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내일 모레 하루가 급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과 정청래는 그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는 멀리 내다보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법치를 세우고 멀리 내다보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책임감 있게. 반면에 지금 야권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이나 정청래는 눈앞에 지금 자신의 이익,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지지율로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